안녕하십니까. 저는 흔쾌히병원의 대표원장 김종근이고요. 무릎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진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LG화학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연골 주사제제, 무릎에 놓는 주사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 보통 우리가 연골 주사라든지 피인 주사라든지 다양한 주사제제를 놓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주사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콜라겐 주사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콜라겐 주사제제가 다른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테인이죠. 이제 프로테인인데 우리 몸의 이제 커넥티브 티슈에서 한 3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스트럭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 그로스라든지 아니면 그로스 팩터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니시의 어떤 보호작용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콜라겐은요,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돼지 진피에서, 그 껍데기에서 이제 콜라겐을 따로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콜라겐, 바로 끝부분에 이제 텔로펩타이드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톡시시티라든지 알러직 리액션을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양 끝단을 잘라내고, 또 이제 프리피케이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타입 오브 콜라겐,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텔로 콜라겐은 이미 많은 임상 영역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 콜라겐의 자체가 인플라메이터리나 프로리퍼럴 페이지, 힐링 메커니즘에 있어서 어떤 스트럭처 역할을 해주는 거죠. ECM에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서 이제 콜라겐이 작용하게 되면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로스 팩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문헌에서도 이런 거를 통해서 페인을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종의 이제 스캐폴드로 작용하게 되면서 어떤 힐링 프로테스의 좀 파이널 프로테스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부가적인 것으로 인플라메이션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이제 로테이터 커프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테로 콜라겐을 주입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임상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리컨스트럭션 서저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콜라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틸리지의 어떤 병변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은 예전부터 이 아텔로 콜라겐이 사용을 해 왔었는데, 특히 우리가 서저리를 하게 됐었을 때, 어떤 연골 디펙트 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에이미게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매트릭스 재질을 우리가 덮어주게 되잖아요. ACI라든지, 컨트롤 사이트를 어쨌든 그쪽으로 임플라메이션 시켜서, 임플라메이션 된 컨트롤 사이트가 오랫동안 컨테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하려고 이제 매트릭스 재질을 우리가 덮어주게 되는데, 그 매트릭스 재질 자체가 이제 아텔로 콜라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고 나서도 그 본메로에 나오는 스템셀이라든지 그로스 팩터들을 오랫동안 컨테이닝 하기 위해서 이제 오그멘티드 마이크로 프랙처 아니면 이니스드 마이크로 프랙처의 개념으로 매트릭스 재질을 덮어주는 그런 아텔로 콜라겐을 계속 사용을 해왔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이제 미니 오픈을 해야 되는 좀 인베이시브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방향이 이제 시린지 형태로, 리퀴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프랙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프랙처한 리전 위에다가 이제 코팅의 개념으로 이제 뿌려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많이 이제 요즘 스콥 서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텔로 콜라겐을 그냥 외래에서, 이제 인트라아리큘라 인젝션을 통해서 좀 OA 진행을 좀 막아보고, 또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해서 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컨셉들이 계속 나오면서 데이터가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이제 OA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콜라겐이 조금 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카틸리지의 가장 슈퍼피셜 서페이스에는 이제
또 우리가 라미나 스프렌더라는 연골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얇은 두께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다 타입 1 콜라겐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이게 루브리케이션 역할도 하게 되면서 프로텍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워터 컨테이닝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관절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컨트롤 리전이 생기고 어떤 데미지가 받게 되면 라미나 스플렌더 층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 거죠. 이 얇은 층이 벗겨지게 되면서 그 속에 있는 ECM 층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컨트롤 사이트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 리전이 확장이 되고 또 디그라데이션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 콜라겐을 넣어줌으로써 그 라미나 스플렌더 층을 어느 정도 서플리멘테이션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컨트롤 사이트를 이제 프로텍션 하면서 콜라겐 합성도 많이 도와주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인플라메이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콜라겐을 넣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인비보 스터디를 했었을 때, 한 12주 정도 됐을 때,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도 히스톨로직 파인딩에 있어서 조금 더 하이라인 카틸리지와 가까운 이제 연골들이 재생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인플라메이션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콜라겐을 넣으면서 다운레기션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나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뷰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더 우리가 이제 디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막아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아웃컴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히알루론산 엑시드를 이제 우리가 주사제로 많이 놓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노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추럴한 컴포넌트를 어쨌든 그 젤이라는 스캐폴드를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작용으로 쿠셔닝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루브리케이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효과를 놓을 수가 있듯이, 콜라겐도 라미나 스플렌더의 층을 어떤 서플리멘트 해주면서 물리적으로 코팅을 해주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루브리케이션 효과까지 하면서 부가적으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메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멀 스터디를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12개의 이제 토끼를 가지고 페모럴 그루브 디펙트에다가 아테로콜라겐과 노마셀라를 해서 3주, 6주, 9주, 12주의 마크로스 파인딩과 히스톨로직 파인딩을 이제 해서 이제 비교를 했었고, 3주차, 12주차에 있어서 컨트롤 그룹에 의해서 마크로스코픽하게는 조금 더 모폴로직하게 좀 더 이제 카틸리지가 비슷한 그런 연골들이 재생됐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히스톨로직하게도 또 하이라인 카틸리지와 비슷한 연골들이 컨트롤 그룹에서 더 많이 생성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멀티세타로 랜더마이즈 더블 분단인을 해가지고 3상 실험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아테로콜라겐과 이제 컨트롤 그룹을 해서 베스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펑셔널 아웃컴을 비교를 했는데, 베스 스코어가 이제 유의하게 감소했던 거, 그러니까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좋아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그전에 사용했던 스코비라든지 하면서 매트릭스 제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오그멘트 마이트럴 프랙처의 개념으로 아텔로콜라겐을 뿌려줬던 메디컬 디바이스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트라 아리큘라로 우리가 이제 콜라겐 주사를 넣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사용하게 될 수 있었죠. 네,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카티졸과 라지안이라는 제품이 이제 마켓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카티졸 엑스트라, 카티졸 이름으로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이회 제형으로 나왔던 게 카티졸 엑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3회 제형, 5회 제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약간 좀 이제 다르게 바뀌면서 이제 라지안 밸런스, 라지안 클래식, 카티졸과 라지안이 이제 콜라겐 인트라이큘라 주사 제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라지안이나 투여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용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조금 더 이제 저렴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티졸 엑스트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주사 제제를 보면요, 이렇게 좀 팬시한 디자인에 이렇게 좀 패킹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시린지랑 이제 주사 니들까지 같이 있는데 3cc 시린지에 한 21개지 니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 이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인젝션 하는 장면인데, 이 배럴에 이게 스토퍼가 있어요.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좀, 플러싱 되는 거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자의 어떤, 어떤 고분자의 어떤 좀, 중량이 좀 있는 어떤 바이오 메테리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쑥 들어가면, 환자들이 통증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 하나로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서, 약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짓멋짓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디케이션이 딱히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더 많은 스터디가 있어야 되겠고, 뭔가 우리가 이제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시노비안과 혼용해서, 일단은 무조건 시노비안만 놓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제 환자들이 팔로우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다른 메커니즘의 어떤 다른 메터리얼 주사 제제를 놓으면서 환자분들의 어떤 오해를 좀 관리하고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목적으로 이제 카티졸이라든지 아니면 라지온이라는 주사 제제를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놓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아텔로 콜라겐 주사를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큐트한 컨드랄 리전이 있었을 때 어큐트한 컨드랄 리전의 어떤 코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시노비안이라는 걸 좀 차별화돼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테로 콜라겐을 주고 있고 또 ACL이나 이제 PCL이 우리가 손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다 ACL이나 PCL이 이제 그 타이번 콜라겐인데 이런 손상을 받았을 때 이 파셜 럽처된 경우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그냥 해야 되지만 이게 좀 애매하게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기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도 좀 이 힐링 프로세스를 좀 해주기 위해서 제가 아틸로 콜라겐을 좀 줘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ACL, PCL 자체가 좀 오래돼서 인서피션시가 돼서 좀 약간 좀 피지컬적으로 이제 인스타빌리티가 있는데 수술을 하기 좀 어려운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아테로 콜라겐 주사를 좀 시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면요.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랩트 니페인으로 왔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보면 메디얼 콘다리에 콘드랄 디펙트가 있고 본메로 이데마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분도 57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라이트 DPN으로 오셨고요. 택배기사 하시는 분이시고요. 케어 그레이들은 한 2 정도, 약간 디제네레이션이 약간 보이는 정도입니다. MRI를 봤더니 이분도 메디얼 피모럴 컨다일에 컨드랄 디펙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플루이드가 이제 컬렉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MRI를 찍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MRI를 찍을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저런 환자분은 이퓨전이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런데 어스퍼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양의 조인트 플루이드와 그 다음에 카틀리지 데브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OA가 그냥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디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어큐트한 어떤 컨드랄 리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아텔로 콜라겐 주사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스코프로 본다면 저렇게 컨드랄 디펙트가 어큐트하게 있으면서 통째로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매니지를 서저리로 한다면 이렇게 이제 드릴링을 하거나 마이크로 프랙처를 한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코팅의 개념으로 아텔로 콜라겐을 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외래에서 수술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아텔로 콜라겐은 그냥 인트라아리큘러를 주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고 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스터디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개업을 한 상황이라 진행을 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바스 스코어 정도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주사를 놓기 전과 놓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바스 스코어 감소했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ACL이나 PCL이 인서피션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파셜 럽처가 있었을 때 어쨌든 리가먼트의 힐링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메터리얼로 우리가 또 아텔로 콜라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연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티슈 리페어에 있어서 아텔로 콜라겐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었고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그 MCL에 럽처가 있었을 때 이것을 그냥 단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니면 MCL의 럽처 사이트에 아텔로 콜라겐을 줬을 때 그 임상 결과를 비교한 거 있었는데 임상적인 어떤 펑셔널 아웃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디올로기 아웃컴이 주사를 준 아텔로 콜라겐을 준 분에서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ACL이 외래에서나 아니면 이제 피지컬을 통해서나 MRI를 통해서 봤을 때 저렇게 ACL이 거의 뭐 급성 통증은 없지만 다쳐서 온 건 아니지만 저렇게 좀 MRI를 찍었을 때 좀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분들, 또 가늘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실제로 스코프로 보면 저렇게 가늘어져 있어요. 라크만이나 뭐 엔티레드로 이런 것들은 살짝 나오는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스코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외래거나 그냥 그 환자분들을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는 수술 자체도 본인이 급성적으로 다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아무 치료를 좀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아테로콜라겐을 좀 ACL이라든지 이런 데 타겟팅을 해가지고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외래에서 우리가 그 보면 개업과에 보면 이제 블럭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ACL에다가 조형 증가를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저기다가 이제 아테로콜라겐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환자 릴 한 90도 정도 플렉션 시켜놓고 시험을 라테랄 뷰로 만든 다음에 저쪽에다가 ACL을 타겟팅을 하고 그다가 조영제를 쏘면 ACL만 셀렉티브하게 이렇게 이제 조형 증가가 돼서 저기다 이제 주사를 놓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시키면 이제 PCL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PCL도 이제 셀렉티브하게 이제 조형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셜 럽처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 끌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주사를 놔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셀렉티브하게 어떻게 이제 어떤 조형 증가를 시켜서 ACL이라든지 PCL에 주사를 놓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부터 해서 멀티센터 스터디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좀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좀 봐왔던 것들도 이제 스터디 결과도 좀 있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노가이디드 아이 인젝션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카티졸이라든지 아니면 라지안이라든지, 또 요즘에 비맥이라든지 스템셀을 또 인젝션한 여러 주사제들이 있는데, 이런 주사제들을, 고비용의, 이제 고가의 주사제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환자들도 뭔가 그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주사제제들을 조금 더 맞을 수 있게 전문성 있게 좀 맞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에서는 이제 소노가이드로 많이 인젝션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조금 더 좀 편의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주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가이드, 그러니까 소노 가이드에서 주사를 놓은 거에 있어서 이제 더욱더 정확하다라는 보고들은 이미 2014년에서 그 대규모 스터디 시스템 리뷰를 통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소노 가이드를 주사를 놓는 게 더 정확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미 나와 있고 최근에 나온 시스템 리뷰에서도 이렇게 주사를 놓게 되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를 놓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아웃컴 면에 있어서도 시스템 리뷰에서 조금 더 이제 주사를 놨을 때 정확하게 놨기 때문에 펑셔널 아웃컴도 좀 좋다 이런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 또 최근에 나온 다른 논문에 보면 힙 조인트와 이게 니 조인트에 있어서 소노가이드로 주사를 놨을 때 힙 조인트에서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봤지만 니 조인트에서는 소노가이드를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돌출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니 조인트에 소노가이드를 주사를 놓는 것이 뭔가 정립된 게 이제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스터디 자체들을 종합해서 이게 뭔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하나가 이제 포탈이죠. 이제 포탈을 우리가 놓는 방식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죠. 우리가 라테럴 미디어 파텔라라든지 미디어 미디 파텔라, 스프로라테럴 파텔라, 스프로미디어 파텔라, 안테라테랄 쪽이라든지 안테리어 미디어 포탈을 통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이런 주사를 놓는 방향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초음파를 또 사용하게 되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아웃컴이라든지 결과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피랄타 포탈을 이용해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많은 문헌에서 이제 골극이라든지 연부 조직 상태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장 이제 높은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는 주사 방법으로 좀 알려져 있고, 또, 그 리조인트 스페라테라 에어리아의 이제 너브 이너베이션이 가장 적기 때문에 주사침을 삽입 시에 통증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문헌에 따르면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사침의 어떤 삽입이 방해가 안 되도록 프로브를 놓는 위치 및 핸들링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랜스버스 스캐너로도 그 표면의 공간이 잘 확보되고 또 내부 시야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스페로라테럴 포탈이 유리하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스페로라테럴 포탈을 인젝션 시 100%의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포탈에 대한 어떤 베리언스 때문에 사실은 초음파로 주사를 놓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프로브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도 이게 놓는 사람들 숫자들마다 이게 다 다르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위로 놓는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롱기튜디널하게 놓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사를 넣는 방향이라든지 프로브를 놓으면서 주사를 넣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숫자마다 되게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브 자체가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좀 약간 오블리크하게 좀 방향을 좀 잡게 되면 들어가는 주사침의 니들도 인서션 하게 될 때 방향도 좀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다른 보조자가 와가지고 이제 파텔라를 좀 틸팅을 해줘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불편함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서 주사를 놓는 거에 좀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한 손으로는 초음파를 잡아야 되고 한 손으로는 이제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프로시저에 대해서 편의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제 좀 더 번거로워지고 또 다른 이제 우리 보조자가 필요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는 방향, 아웃플레인을 할 건지 인플레인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플레인으로 들어가는 주사가 조금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좀 번거로운 점이 우리가 이제 좀 초음파를 좀 시야를 많이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젤을 좀 발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젤을 발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점성 때문에 이제 컨타미네이션 우려가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젤을 바르고 뭐 해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번거로움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딘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하면서 시야를 확보해서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사를 놓는 것을 보면요. 저는 이제, 파텔라와 이제 티비아 투브스 위치를 확인하고요. 베타딘과 알코올, 또 베타딘을 번갈아 가면서 엔테리어 포스트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이제 리니어 타입의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고, 방향 표지자가 이제 좌측에 오게 하면서 방향 직관성을 좀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젤 대신 베타딘을 도포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관절 강내 구조물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독된 부위가 다시 드라이해졌을 때도 다시 베타딘만 추가적으로 발라주고 있기 때문에 젤을 다시 바르면서 좀 번거롭게 또 좀 컨타미네이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닦아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음파를 확인할 때는요, 파텔라 부위에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스페르프로 위쪽에다가 트랜스버스 스캐너로 이제 프로브를 위치를 시키고요. 적절히 이제 슬라이딩이랑 틸팅 테크닉을 통해서 쿼드리트스 텐던 아래쪽이랑 프로클리아 및 스페로파텔라 포치를 공간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인트에 지금 플루이드가 좀 차 있어가지고 스페이스가 나오는 편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러닝 커브가 좀 있는데 왼쪽에다 프로브를 제가 잡았다 쳤을 때 이게 좀 처음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모르게 프레셔를 주기 때문에 공간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요령을 가져서 적절한 힘을 주면서 프로브를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플렉션 및 익스텐션에 따라서 또 이제 따라서 이제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적절하게 안정된 자세로 플렉션을 좀 시켜주든지 아니면 안 나오면 익스텐션 시켜주든지 그런 식으로 자세를 좀 바꿔가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사를 이제 해서 니드를 이제 인설션 하게 되는데 프로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인 테크닉으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해서 주사침의 전체가 잘 보이게 하고요. 프로브와 주사침을 평행하게 놓이게 하면서
초음파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삽입이 잘 됐다면 이제 콜라겐 제제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겠죠. 주입을 하는데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테리얼이 잘 이제 퍼지는지 골고루 퍼지는지 신호빔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간혹 이제 좀 드라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해서 이제 초음파를 좀 초음파로 이제 공간을 아무래도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인테리어 미디얼이나 인테라테라 포탈에 부가적으로 셀라인이나 리도파이드 한 1cc 정도 지배되면 어느 정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콜라겐 제제 자체가 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사를 주입하고 나서 골고루 퍼지도록 항상 이제 매뉴얼적으로 레인지 오브 모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아텔로 콜라겐 제제를 우리가 주사 제제로 사용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라미나 스플렌더층의 어떤 그거를 서플리멘트를 해주면서 디펙트 코팅 효과와 아니 루브리케이션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워터 컨테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효과를 일단 하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ECM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 그로스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스캐폴드로 작용하면서 안티 인프라메드 효과까지 우리가 부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이제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은 시노비안 이후에 좀 더 이 환자분들을 끌어가고 싶으시다면 네, 라지안이라든지 뭐 카티졸 같은 건 주사 제제를 이제 주면 되는데 사실 제가 카티졸도 좀 많이 놔보고 라지안도 많이 놔봤는데 사실은 이 카티졸 자체가 용량이 좀 엑스트라 자체 용량이 좀 있어서 특정 좀 스페이스가 좀 좋은 환자분들이라든지 키가 체격이 잘 있어서 니 조인트 볼륨이 좀 적으신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3회제형으로 나온 라제안이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을 때도 그렇게 큰 불편감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주기적으로 환자를 끌고 가기에 조금 더 용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테로 콜라겐을 좀 단독으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을 조금 더 좀 찾아보자면, 어큐트한 펀드랄 리전이 있을 때, 그 리전을 우리가 좀 코팅 개념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주사 제제로 하나의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가 있겠고, ACL이라든지 PCL의 어떤 인서피션시, 아니면 MCL이 분 손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아텔로 콜라겐 제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앞으로도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제제 자체가 좀 더 비싼 주사 제제, 업계에서도 그렇고 아텔로 콜라겐 주사 제제가 메디컬 디바이스로 허가받은 주사 제제들은 이렇게 비급여로 해서 좀 많은 그 주사 제제의 어떤 그 비용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제 무릎 같은 리조인트에서도 이제 인테라 주사 제제 사실은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사 제제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놓고 또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전문성 있게 어떤 보여주려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제제를 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콜라겐, 트리암, 히알루로닉 엑시드 등 관절 강내 주입 주사량이나 횟수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의인성 관절염 발생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 경과에 따른 의인성 관절염 발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늦게 주사를,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이제 좀 인터벌을 못 지켜서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 반복적으로 너무 이제 주사를 단기간 내에 빨리 주면 생길 수 있는 이아트로제닉한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콜라겐이나 히알루로닉 엑시드는 사실은 그게 반감기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반감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어떤 인터벌을 지킨다면 어떤 의인성, 이아트로제닉한 아트라이티스가 생기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인터벌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좀 단기간 내에 우리가 콜라겐 주사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됐을 때 환자분들이 그 볼륨 임팩트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보통 어쨌든 문헌이나 우리가 이제 학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뭐 메타 어널라이시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리뷰 정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1년에 이제 한 세네 번 정도까지만 이제 주사를 놓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컨드로 톡시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조심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 환자분들에게 주사를 놓을 때 일정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환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컨트롤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경험하시면서 가장 나이 많은 투여 환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능도는 괜찮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아텔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서 가장 기억으로는 많이 되셨던 분은 뭐 어쨌든 80세 후반까지도 저는 이제 뭐 연골 주사나 아텔로 콜라겐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연령이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피커시보다는 세이프티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주사를 놓고 나서 다른 어떤 사이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좀 체격이 되게 작고 머슬도 되게 없고 또 좀 이제 오일도 좀 있으신데 좀 드라이한 그런 분들, 좀 관절 자체가 드라이한 분들에서 이제 좀그 아텔로 콜라겐을 이제 주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그 볼륨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약간 있었는데, 제가 그 라지안 그 3회제형으로 좀 바꾸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 카티졸 엑스트라보다는 라지안 3회제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카티졸을 쓰시면서 MC7 소견 후에 처방하시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라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우리가 아트라이티스의 전반적인 어떤 디제너레이션을 쭉 가는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사를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디지즈가 이제 조금 더 어큐트한 병변이 있다라든지, 좀 리가먼트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사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아웃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17 코드도 넣긴 하지만, 이제 뭐, ACL 럽처라든지 이런 코드도 같이 넣거든요. 넣고, 뭐, 어큐트 컨드랄리전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S코드를 원할 때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사 처방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평원에서나 이런 데서 아직 제재는 없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따로 이렇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MC7 이거 말고라도 다른 코드를 단독으로 넣지 않습니다. 같이 넣거든요.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2회 제형하고 3회 제형 쓰시면서 환자 만족도는 비슷한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카티졸 엑스트라 2회 제형을 쓰면서 물론 콜라겐 제제 주사제를 아직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게 아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콜라겐 주사 제제를 기존에 우리가 스콥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아텔 콜라겐을 예를 들어 이넨스드 마이크로 프랙처라든지 오그멘티드 마이크로 프랙처 일환으로 우리가 코팅 개념으로 다 써왔던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카티졸 엑스트라는 2회 제형을 좀 썼었는데, 이게 좀 볼륨감이 좀 있어서 환자들이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이 또 2회 주사 맞고, 2회 주사니까 가격도 그만큼 이제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그런 분들, 우리도 이제 어쨌든 그 돈을 낼 때 좀 할부로 내는 게 이제 좀 부담감이 좀 덜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다 했을 때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이거는 3회 제형을 넣었을 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사를 놓으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어쨌든 팔로우를 계속 해야 되고 그 환자를 끌어가야 됐을 때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그 통증이라든지 이런
뭔가 두려움, 니들 포비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회 제형과 3회 제형을 꾸준히 좀 많이 이제 써왔는데 3회 제형이 조금 환자 만족도가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 클리니컬 아웃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아직 뭐 스터디가 제대로 아직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콜라겐 주사를 투여하시면서 1회 투여 시점과 3회까지 팔로우하는 인젝션 간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뭐 방광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들어갔을 때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 남아서 그 환자가 다음 주사를 했을 때 또 같이 병합되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3회 제형 주사는 놓고 있거든요. 2회 제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일주일 간격으로 놓으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2주 간격으로 늘린 적도 있지만, 지금 3회 제형 주사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놓는데 큰 문제 없이, 네, 뭐, 큰 문제도 없었고, 또 환자분들도 네, 그렇게 큰 어떤 뭐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2회 제형은 21게이지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3회 라지안도 동일한 리드를 사용하시나요? 네, 그 3회 제형, 어차피 이게 이제, 어떤 아텔로 콜라겐의 어떤 분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3회 제형을 해서 용량이 적은 어떤 시린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게이지 자체가 리들 게이지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리들이 좀 더 얇은 바늘을 이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시노비안 주사를 이렇게 놓고 환자들이 이제 그 니들이 들어갈 때 좀 다른 주사지에서 아파하니까 뭐 22게이지, 23게이지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뻑뻑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2회 제형이라든지 3회 제형도 이제 우리가 LG화학 측이나 회사 내에서 그 최적에 맞는 주사의 어떤 게이지를 맞춰서 이제 했던 걸로 봐서는 저는 그냥 3회 제형도 나와 있는 21게이지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점심시간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의료 환경 되게 어려우실 텐데, 앞으로 좀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진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